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인형 이야기와 함께 찾아온 아나운서 최혜지입니다. 오늘은 바비 인형과 같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패션 인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구체관절 인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체관절 인형의 사전적 정의는 관절 부위에 둥근 볼을 넣어 각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된 인형이에요. 인형의 각 관절을 분리하여 분리된 구체 사이에 구체를 넣고 텐션이라는 줄로 연결하여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금 쉽게 풀어 설명한다면 팔다리가 사람의 인체와 같이 관절 단위로 구부러지는 플라스틱 재질의 인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바비 인형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구부러지는 팔다리 외에 바비 인형과 구분되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중 가장 큰 특징은 인형의 외모에 있습니다. 바비 인형의 머리는 그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의 몰드를 사용해요. 바비의 머리 몰드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모양으로 흔히 옷가게에서 볼 수 있는 마네킹과 같이 단순한 이목구비를 가집니다. 눈과 입은 페인팅 작업에서 잉크로 표현되기 때문에 바비 인형의 머리 모양에서 입체적으로 표현된 건 오똑한 코뿐이죠. 따라서 바비 인형들의 외모가 모두 비슷비슷해 보이는 것은 모두 단순하게 표현된 동일한 몰드의 페인팅으로만 외모에 변화를 주기 때문이에요. 이와 달리 구체관절 인형은 인형마다 개성 있는 외모를 가집니다. 실제 사람의 외모가 그렇듯이 인형마다 코의 높이, 입술의 두께, 눈의 크기, 쌍꺼풀의 모양은 모두 제각각이에요. 이런 정교한 표현을 위해 구체관절 인형의 머리 몰드는 성인 주먹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인형의 이목구비는 페인팅 작업보단 몰딩 작업, 즉 머리가 되는 실리콘의 형태를 입체적으로 조각하는 작업을 통해 표현됩니다. 따라서 바비 인형을 눈을 감고 만졌을 때는 코 외의 다른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구체관절 인형의 얼굴은 눈을 감고 만졌을 때도 실제 사람의 얼굴과 같이 눈, 코, 입의 위치만 알 수 있어요. 구체관절 인형의 외모를 더 개성있게 만들어주는 건 인형의 안구에 있습니다. 인형을 머리 몰드에 눈이 위치한 부분은 뚫려 있는데요. 이 위치에 아크릴로 만든 안구를 끼워 넣어서 완성되는 구조예요. 잉크로 모형 위에 그려진 바비 인형의 눈과 달리 입체감도 있고 실제 안구와 같이 투명한 구슬 재질을 사용해서 더욱 사실적인 느낌을 살려주는 거죠. 바비 인형의 속눈썹은 잉크로 눈 위에 그려지는 반면 구체관절 인형의 눈에는 실제로 속눈썹이 점막 위로 한 올 한 올 심어져 있어요. 바비 인형보다 머리가 크기 때문에 인형 자체의 크기도 커지고 그런 크기 덕분에 더욱 정교하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형의 메이크업, 옷, 헤어스타일과 소품은 바비 인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퀄리티를 뽐냅니다. 이처럼 구체관절 인형은 단순히 관절이 움직이는 인형이기보단 실제 사람의 모습과 더 가까워진 정교한 패션 인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교한 만큼 구체관절 인형은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오갑니다. 바비 인형은 3만원대에 사갈 수 있지만 구체관절 인형의 가격은 10만원대가 시작이고 정말 비싼 인형은 100만원도 넘는다고 해요. 따라서 처음 등장할 당시 구체관절 인형은 아이들을 위한 놀잇감보단 성인 여성들을 위한 수집품으로서 출시되었습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체관절 인형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구체관절 인형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마니아층까지 형성되며 구체관절 인형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여러 곳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인형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정말 단순히 예쁜 인형이기 때문은 아니었겠죠?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When I fall in love 그대와 함께 한다면 곧 사라질 꿈이라도 달콤하기만 하죠. 지금 이 순간 난 순간을 믿어요. When I fall in love with you 어제부터 난 확신했죠. 매일 그린 그림이 바로 당신이란 걸. 내일은 꼭 얘기할래요. 아무 이유도 없이 보고 싶었다는 걸. 사실 혼자만이 설레었어요. 그대는 아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궁금해질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그대를 껴안고만 싶은데 Oh, when I fall in love 그대와 함께 한다면 곧 사라질 꿈이라도 달콤하기만 하죠. 지금 이 순간 난 순간을 믿어요. When I fall in love with you 사실 조금은 겁이 나요. 우리 영화에도 엔딩이 있을까요? 그대 내 손을 꼭 잡아줘. 같이 걷는 이 길 덕분에 따뜻해요. 좋은 일만 매일 있을 거예요. 날 보며 웃는 그대 그 예쁜 모습처럼 앞으로는 아직 걱정 안 하기로 해요. 난 당장이라도 그대를 껴안고만 싶은데 When I fall in love 그대와 함께 한다면 곧 사라질 꿈이라도 달콤하기만 하죠. 지금 이 순간 난 순간을 믿어요. When I fall in love with you 늘 그대였죠. 높은 기대로 잠 못 들게 했죠. 왠지 우린 느낌 좋아 부드럽게 oh, 당장이라도 그대를 껴안고만 싶은데 oh, when I fall in love 그대와 함께 한다면 곧 사라질 꿈이라도 달콤하기만 하죠. 지금 이 순간 난 순간을 믿어요. When I fall in love with you 치즈의 무드 인디고 듣고 오셨습니다. 구체관절 인형이 남다른 마니아층을 얻게 된 이유는 바로 인형의 리폼 요소 덕분이었습니다. 혹시 어렸을 적 직접 인형의 스타일을 바꿔본 적 있으신가요? 미용실 놀이를 한다며 바비 인형의 머리카락을 잘라주기, 휴지나 양말로 인형의 옷을 만들어 입히기, 사인펜이나 실제 화장품으로 인형에게 화장해주기. 이 중 하나는 해본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구체관절 인형은 남다른 개성을 지닌 인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종류의 인형을 산 사람들은 그런 개성에 의의를 둘 수 없었죠. 자신의 인형을 차별화하고 더 특별한 인형으로 만들고 싶었던 마니아층들은 직접 인형의 옷을 만들어 입히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인형에게 직접 화장을 해주기도 하죠. 남다른 손재주를 지닌 일부 마니아들은 직접 인형의 얼굴형을 바꾸는 기술을 선보이기도 해요.
쌍꺼풀을 더 두껍게 조각하거나 입술을 더 두툼하게 조각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인형의 안구를 빼내고 직접 레진으로 만든 안구를 바꿔 넣는 등 전문적인 방법들로 인형을 리폼합니다. 이런 것 외에도 인형의 기존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작은 가발을 만들어 씌우는 등 인형 제조업체에서는 흉내내지도 못할 고도의 손기술로 직접 인형을 리폼하는 트렌드가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리폼된 인형의 사진을 찍어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인형을 더 예쁘게 리폼하기 위해 서로의 기술을 나누는 그들만의 문화가 형성됩니다. 인형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은 수제작한 인형 옷을 팔았고 메이크업을 잘하는 사람은 돈을 받고 인형의 메이크업을 대신해주고 가발을 잘 만드는 사람은 수제 인형 가발을 파는 거죠. 다양한 기술을 거쳐 만들어진 나만의 인형을 예쁘게 찍어 올리며 공유하고 자랑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겨난 커뮤니티는 점점 하나의 마니아들만의 하위 문화로 자리 잡으며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그들만의 용어까지 등장합니다. 서로를 인형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오너라고 부르며 인형의 부품에 대한 줄임말, 사진을 찍는 포즈에 대한 줄임말 등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봤을 땐 무슨 암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들이 구체관절을 대하는 태도 역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반려 인형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체관절 인형 오너들에게 인형은 물건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인형을 산다, 판다는 말 대신 분양한다, 파양한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인형을 물건이나 상품으로 취급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적대심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너들에게 인형은 추억과 감정을 나누는 삶의 동반자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마치 반려동물을 대하듯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될 땐 홈스를 맡기기까지 하는데요. 홈스란 홈스테이의 줄임말로 오너가 다른 오너에게 자신의 인형을 잠시 맡기는 문화를 말합니다. 인형이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먹이를 주거나 산책을 시켜줘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홈스테이를 보내냐고요? 인형을 물건이 아닌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한 반려자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인형과 함께 외출을 하며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며 시간을 보냅니다. 구체관절 인형, 삶의 동반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 조그만 인형. 과연 오너들에게 긍정적인 인형을 주었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구체관절 인형은 인형 마니아들의 사회에 어떤 파장을 가져왔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My mama told me you're my alien. 사실 넌 점은 별 나라에서 왔어. You in planet used to be a champion. 금메달까지 딴 1등 선수였어. 점점 잘나고 커진 널 더 이상 담을 수 없었던 행성. 따뜻한 물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했던 널 내가 데려온 거야. 내게 특별한 힘이 있단 걸 알겠니? 난 약해지고 넌 점점 더 강해지겠지.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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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An alien.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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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An alien. 가득한 어둠 속 비밀처럼 태어난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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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An alien. My mama told me you're not alien. 넌 이 판을 뒤집기 위해서 왔어. 누군가 너의 기억을 지워 모든 걸 방해하는 거야.
이수연의 에일리언 듣고 오셨습니다. 오너들의 구체관절 인형에 대한 사랑은 점점 과한 집착으로 이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 구체관절 인형이 사진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며 인형은 점점 대중화됩니다. 이에 따라 구체관절 인형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저렴한 복제품을 파는 장난감사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마니아층들보단 저렴한 가격에 예쁜 인형을 가지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을 겨냥합니다. 이에 구체관절 인형의 마니아 커뮤니티는 노발대발하게 되죠. 왜냐고요? 구체관절 인형은 어린아이들이 다루며 노는 장난감이 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죠.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는 인형은 험하게 다뤄지거나 실증이 나면 곧잘 버려지게 되는데요. 인형을 엄연한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오너들에게 이런 일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형이 아무리 개인에게 소중한 의미를 가진다고 한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입장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물론 누구에겐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저 예쁜 물건 혹은 장난감일 뿐입니다. 하지만 몇몇 오너들은 상상 속의 인형놀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 구체관절 인형이 사실은 물건일 뿐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망각합니다. 반려인형에 대해 집착하게 되는 이유는 반려동물에 대한 집착의 원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인간관계에 휘말리며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속는 경험을 숱하게 겪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은 쉽게 극복하기가 어렵죠. 몇몇 사람들은 이런 상처뿐인 인간관계에 지쳐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포기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람들과 단절된 상황에선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대상이 필요해지는 거죠. 나에게 절대 상처를 주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주는 반려동물, 반려인형이 바로 그 대상이 됩니다. 네, 반려동물과 반려인형에 대한 과한 집착에는 대개 사람에 대한 불신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람보다 개가 낫다는 말이 있듯 속이고 배신하는 사람보단 묵묵히 나의 말을 들어주기만 하는 인형이 더 완전한 삶의 동반자로 느껴지는 거죠. 반려동물과 반려인형은 사람이 고단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 큰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안락감에 기대어 사람 자체를 배타적인 존재로 자신과 분리한다면 우린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전 어렸을 적 인형놀이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항상 인형을 착한 애와 나쁜 애로 구분하고 착한 애가 나쁜 애들을 혼내주는 전개로 놀이를 했었어요. 그걸 보신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전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세상에 착한 애랑 나쁜 애가 어딨어. 우린 다 중간 애들이야. 처음엔 뚱딴지 같은 소리로만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맞는 말 같더라고요. 사람은 원하는 대로 리폼할 수 있는 인형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와 다르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일이 즐거운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우린 모두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어중간한 사람들일 뿐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서 아무리 큰 상처를 받더라도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이젠 현실과 단절된 완벽한 동화 속에서 살기보단 문 밖을 열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어중간한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성장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갈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형의 집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 기술의 최혜지였습니다.